나는 그날 밤 태종대 숲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다. 늦은 가을의 공기가 창밖으로 스며들며 몸을 시리게 했고 숲 근처에 가까워질수록 차 안은 묘하게 정적에 잠겼다. 내 옆자리에 앉은 연구생 동기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숲의 한적한 캠핑장을 연구 과제로 방문한다는 계획은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인데도 나뭇잎이 사각거리고 마치 누군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머리를 스쳤다. 캠핑장을 설치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연구생 중 한 명이 "여기 좀 음산하지 않아?" 라고 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속 깊이 나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지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숲이 어둠에 잠기자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바람이 숲 사이로 스며들면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발자국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때때로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낮은 울음소리. 나는 그것들이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등골이 오싹했다. 그때 숲속 한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사슴이나 작은 동물이라 생각했지만 움직임은 점점 인간과 닮아 있었다. 나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지만 내 심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연구생들은 농담처럼 웃으며 분명 바람 소리야라고 했지만 내 직감은 달랐다. 나는 그때부터 심리적 갈등과 씨름하기 시작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현실적 합리화 사이에서 나는 끝없이 흔들렸다. 숲의 어둠 속 내 뒤에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움직였다는 느낌이 계속되었다. 모닥불의 빛이 손을 뻗어 숲을 밝히지만 그림자는 늘 한 발 앞서 나를 쫓는 듯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그 상황을 기록해야 했고 연구생 동료들도 나를 따라 숲속을 탐험해야 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정적이 내려앉았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모닥불의 불빛마저 흔들리며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굳히고 숨을 참았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 소리 이후 나는 숲속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공포와 직면하게 된다. 나는 그 소리가 지나간 후에도 가슴이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모닥불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숲속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연구생들은 장난처럼 휴대폰 플래시를 켜며 "아무것도 없어, 아마 바람이었겠지라고 말했지만 내 감각은 그 말을 단순한 위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숲의 중심부를 바라봤다. 나뭇가지 사이로 흰 옷을 입은 누군가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동료 중 한 명이 나를 부르며 "괜찮아?" 라고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안이 폭발 직전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캠핑장을 둘러싼 숲을 탐색하기로 했다. 지도와 GPS를 챙기면서도 나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숲의 깊은 곳에서 들리는 귓속말 같은 소리, 발소리와 함께 땅 위에 뭔가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그때부터 나는 심리적 갈등을 더 깊이 느꼈다. 믿고 싶은 현실과 받아들이기 힘든 직감 사이에서 나는 계속 흔들렸다.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숲 근처 시골에서 자랐다. 그때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나무 사이에서 들리던 낮은 울음소리, 숲속을 헤매던 길 잃은 개의 시선,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던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 그 트라우마가 이 순간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여기서는 기록을 남겨야 해." 하지만 내 안의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탐색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습기 섞인 흙냄새와 함께 썩은 나뭇잎 냄새가 뒤섞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내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동료들도 들었다. 한 동료가 "뭐지? 그냥 동물일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내 직감은 달랐다. 움직임은 인간과 비슷했으며 발걸음이 불규칙하게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포가 차올랐음을 느꼈다. 몸은 경직되었고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동시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우리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나무 사이로 달빛이 간간히 스며들었지만 그림자는 늘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 그때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속삭였다. "저기 뭐가 있어." 나는 시선을 따라갔다. 희미하게 나뭇가지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나는 심리적 저항과 싸우기 시작했다. 직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 설명을 찾을 것인지. 동시에 내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다. 숲속에서 혼자 길을 잃었던 경험,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공간에서 들리던 목소리들. 지금 이 순간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며 내 공포를 증폭시켰다. 그림자는 우리를 계속 따라왔다. 모닥불에서 벗어나 숲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다. GPS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같은 장소를 돌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기록을 위해 멈추지 않았다. 그때 숲 한가운데서 낮게 들리는 울음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동물의 소리 같기도 한 불분명한 울음이었다. 나는 귀를 막고 숨을 죽였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동료 중 한 명이 "나가자" 라고 외쳤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공포를 직면하며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집착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우리는 숲속을 계속 이동했다. 나뭇가지가 발목을 스치고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이 얼굴을 스치면서 온몸이 서늘해졌다. 촉각, 청각, 후각까지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나는 심리적 갈등 속에서 자신을 억누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믿고 싶은 현실과 감각이 주는 공포 사이에서 나는 끝없이 흔들렸다. 그때 불현듯 눈앞이 환해졌다. 달빛이 숲속 한 공간을 비추며 모닥불보다 강한 빛이 우리를 감쌌다. 그림자가 사라지고 정적이 숲을 뒤덮었다.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내 뒤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연구생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떼었다. 숲속 탐색이 끝나고 캠핑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땀과 공포로 몸이 떨리고 있었다. 동료들은 농담을 하며 긴장을 풀었지만 내 안의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기록을 확인하며 이 경험을 다시 객관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숲속에서 느낀 그 모든 감각, 그 모든 긴장은 단순히 상상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밤 숲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경험했다. 공포와 합리적 사고 사이, 과거 트라우마와 현재의 감각 사이에서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경험을 기록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숲으로 다시 들어선 순간 나는 전과는 다른 공포를 느꼈다. 낮게 깔린 안개가 발목을 스치며 숨을 쉬는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나뭇잎 하나하나가 내 움직임을 방해하는 듯했고 발걸음마다 쌓이는 건 습기와 함께 썩은 냄새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면서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 한 걸음씩 전진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내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는 나를 끝없이 뒤흔들었다. 분명 동료들도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 정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의지하며 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의지마저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시골집 주변 숲에서 길을 잃고 밤새 울었던 기억. 그때 들리던 낮은 목소리, 나무 사이에서 느껴지는 시선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공포와 겹치며 나를 압도했다. 나는 몸을 떨며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기록을 남긴다. 도망치지 않는다. 그때 숲의 한 구석에서 불현듯 희미한 빛이 보였다. 우리 모두 멈춰섰고 동료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저, 뭐지?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바라보았다. 달빛과 모닥불의 빛이 겹치며 만들어진 착시일 수도 있었지만 내 감각은 분명히 그곳에 무엇인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순간 나는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다. 사람 같기도 동물 같기도 한 소리였지만 분명 살아있는 존재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며 몸이 굳었다. 동료들은 나를 따라왔지만 숨을 죽인 채 서로를 확인하듯 눈빛을 교환했다. 숲속의 모든 소리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빛이 나는 쪽에 가까이 다가가자 나뭇가지 사이로 흰 옷을 입은 형체가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제발, 착각이길.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직감은 달랐다.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 우리의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내적 갈등과 싸워야 했다. 믿고 싶은 현실과 감각이 보내는 공포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렸다. 한편으로는 기록을 남기고 싶은 집착이, 다른 한편으로는 도망치고 싶은 본능이 나를 갈라놓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숲 한쪽에서 나무가 큰 소리로 부러졌다. 그 소리는 우리의 심장과 연결된 듯 전율을 일으켰다. 동료 중 한 명이 소리를 듣고 뒤로 물러섰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속 깊이 나는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강렬한 의무감을 느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숲의 어둠은 더 깊어졌다.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발자국 소리, 숨결, 낮게 깔린 울음소리, 모든 것이 우리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나는 몸을 떨며 손으로 모닥불을 더 가까이 당기고 정신을 집중했다. 그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림자가 분명히 우리를 쫓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인간과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동료들과 함께 걸음을 계속했다. 숨이 차고 온몸이 떨렸지만 기록을 위해 멈출 수 없었다. 숲의 중심부에 다다르자 우리는 갑작스럽게 열린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달빛이 비치는 그 공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기의 냄새, 바람의 흐름, 그리고 그 전과는 다른 정적은 분명히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심리적 저항과 씨름하며 공포와 합리적 사고 사이에서 스스로를 붙들었다. 동료들과 함께 공터를 지나며 기록을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실감했다. 과거 트라우마가 현재와 겹쳐지며 내 공포는 끝없이 확장되었다. 그 순간 공터 한쪽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사람 목소리 같기도 바람에 날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동료들도 느꼈는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포는 점점 극에 달했고 나는 기록을 남기는 손을 떨며 가까스로 계속 나아갔다. 숲속을 지나 캠핑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온몸이 땀과 공포로 젖어 있었다. 동료들은 농담을 하며 긴장을 풀었지만 내 안의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기록을 다시 확인하며 이 경험을 객관화하려 했지만 숲속에서 느낀 감각적 공포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숲속에서 자신과 마주했다. 믿고 싶은 현실과 직감 사이, 과거 트라우마와 현재 감각 사이에서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캠핑장으로 돌아온 뒤에도 나는 한동안 모닥불 앞에서 몸을 떨며 앉아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숲 사이를 스치고 나뭇잎이 사각거리며 낮은 울음소리를 흉내냈다. 동료들은 지친 듯 잠들었지만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내 안의 두려움과 처음으로 직면했다. 어둠 속에서 느낀 존재의 기척, 숲 속에서 스쳐 지나간 형체, 낮게 들리던 울음소리, 모든 것이 사실처럼 그리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불가사에게 다가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야 알겠구나. 공포는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억과 불안,
그리고 직감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거야. 캠핑장을 정리하면서 나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느낀 감정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숲속에서 경험한 공포는 단순히 순간적인 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과거 트라우마와 직면한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동료와의 신뢰와 협력이 시험받는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기록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공포를 객관화하려고 애썼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그날 밤의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낮에는 연구 자료와 기록을 검토하며 밤에는 숲속에서 느낀 감각을 떠올리며 몸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공포는 단순히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동료들과 함께 다시 숲을 떠나면서 숲속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하며 기록하고 서로를 지켜주며 자신의 직감을 믿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웠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비치는 태종대의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도 나는 현실 속에서 공포와 불안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오늘 밤처럼 내 안의 두려움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다. 공포는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강인함과 직관을 깨우는 계기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숲속에서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통해 배우고 성찰할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 보는 이들이 자신만의 두려움과 마주할 용기를 갖게 하고 싶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숲속에서 느낀 모든 감각과 심리적 갈등 그리고 극복의 과정을 그대로 전하려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스스로에게 고요하게 말했다. 오늘 밤 나는 진짜 공포를 경험했고 그것을 기록했고 그것을 이해했다. 태종대 숲의 어둠과 불가사의한 존재들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살아있지만 이제 나는 그 공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공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귀신 이야기는 단순한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직면하는 경험이라는 것을. 오늘 밤 숲속에서 나는 공포와 친구가 되었고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내 안의 용기를 발견했다. 숲속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했다. 이로써 나는 태종대 숲에서의 공포 체험을 끝까지 기록했다. 공포의 순간, 심리적 갈등, 감각적 경험, 트라우마와의 대면, 그리고 마지막 성찰까지 모두 담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 인간 내면의 깊은 경험으로 남아 보는 이들에게 공포와 동시에 성찰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